자, 오늘 할 것 중에 하나가 명제라고 하는 거에 대한 상호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것 중에 이 컨트라 포지티브라고 해서 대우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관계가 증명하는 데 많이 사용되거든요. 그건 이제 사장에서 얘기하겠지만 이 어떻게 그 적용되는지에 대한 얘기 조금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 대한 얘기, 추론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까? 추론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그러고 있어요. 자, 먼저 이 명제 중에 하나 우리는 뭐냐면 P라고 하는 거가 Q라고 하는 걸로 이게 그 이제 함축됐을 때에 대한 걸로 보죠. 다시 말해서 if문으로 봤을 때 P가 충분 조건이 되는 거죠. Q가 되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이런 이제 그 if문에 됐을 때 역으로 Q는 P로 이렇게 표현해서 가능할 수 있겠느냐, 이게 동일하냐 아니냐라고 하는 거는 차후의 얘기고, 이렇게 반대되는 경우,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것 갖다가 이 조건 부분에 해당되는 걸로 했을 때 이걸 갖다가 컨버스라고 해. 라고 부른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반대로 하니까 한자로 역 이렇게 부르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P는 Q라고 하는 거, 이게 참이면 Q라고 하는 게 뭐 참일 수도 있고 아니면 거짓일 수도 있는데 P라고 하는 조건, 이 그 충분 조건으로부터 Q라고 하는 거에 대한 결론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반면에 P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 또는 P 프라임이라고 써도 된다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여기서는 이 틸다라고 하는 걸로 표현해 볼게요. 물결 무늬로. 이렇게 둘 다 낫을 붙였을 때 이걸 갖다가 인버스라 부른다 하죠. 그래서 이걸 이라고 부른다 하죠. 이 중에 더 중요한 게 이제 지금 하게 되는 이 컨트라 파지티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반대로 Q인데 Q가 아니라 not Q라고 하는 걸로 보게 되면 이게 not P라고 하는 걸로 나타나게 될 수 있는데 이걸 갖다가 컨트라 파지티브라고 부르고 우리는 대우라고 하는 걸로 번역해서 쓴다 했죠. 자, 이거에 대해서는 이 세 가지 형태로서의 상호 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데 이걸 갖다가 이그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P에서 Q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거를 나타내는 이 if문에 해당되는 것 또는 이제 그 함축에 해당되는 거, 임플리케이션에 해당되는 걸로 본다면 요거에 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는 Q에서 P라고 하는 걸로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게 되는 게 바로 컨버스다라고. 그러면 이거의 역은 요게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내가 뭐 고등학교 수학책에 나오는 거 여기다가 낫을 붙였을 때 not P는 not Q가 되는 이렇게 되는 관계 이렇게 됐을 때 이걸 갖다가 이걸 인버스라고 부른다. 반면에 이걸 거꾸로 해도 이렇게 나올 테니까 이것도 역으로 인버스가 나온다. 자, 여러분 이걸 이렇게 바꿔서 이와 같이 대우 관계를 나타냈을 때 not Q는 not P가 되는 이런 관계를 나타낼 수 있다. 이거를 대우 관계 컨트라파지티브다. 자, 여기서 이 관계를 보게 되면 Q의 낫을 취한 거죠. P의 낫을 취한 거니까 결국은 이거하고 같은 역할이 된 거죠. 따라서 이 관계는 인버스입니다. 이렇게 된 건 일로, 이건 이렇게 갈 수 있다. 또 여기서 보게 되면 P에다가 이게 결론 부분인데 역으로 됐을 때 컨버스라 불러죠. 여기는 나큐가 조건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sufficient condition. 따라서 이렇게 생겼을 때 이 관계를 컨버스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거하고 이거의 관계를 보게 되면 여기서의 이거의 관계하고 마찬가지죠. 따라서 이것도 컨트라파지티브다. 자, 이렇게 증명되는 건데 여기서 보게 되면 이게 이 증명을 하기 위한 어떤 용도로 사용된다. 증명 용도로 사용되는데 뭐가 증명 용도로 사용되냐면 바로 컨트라파지티브라고 하는 게 이게 증명 용도로서 사용된다는 얘기죠. 왜 사용되냐? 이거하고 이거는 동일한 어떤 결과를 산출하기 위한 거다. 자,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그 진리표를 한번 그 확인해 보고 그 진리표로부터 이렇게 되면 이거를 이런 식으로 증명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걸로 보면 되겠죠. 따라서 단순 명제 P하고 Q가 있다라고 하는. 그건 단순 명제니까 참 아니면 거짓이죠. 이 두 가지를 합성해서 나타낼 거니까 이게 이 참일 경우가 있고 이것도 참인 경우가 있고 또는 이게 참이고 이거는 거짓인 경우가 있고 둘 다 거짓인 경우 이렇게 네 가지 경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자, 이 중에 하나를 not P라고 하는 걸로 찾아보게 되면 not P는 요거에 해당되는 거에 반대되는 결과를 를 산출해서 나타내면 되는 거니까 true면은 false로 이렇게 될 거고 그다음에 not Q에 해당되는 것도 마찬가지 요거에 대한 거에 반대되는 결과를 얻어주면 되는 거니까 true면은 false로 false면 true로 false, false 그다음에 여기 true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렇다면 P에서 Q로 가는 이와 같은 implication 또는 이제 이 sufficient condition이 되는 P 이거에 대한 경우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 둘 다 true일 때는 true 그 다음에 둘 다 false일 때 P 그리고 이 나머지는 이 뒤쪽에 결과 부분에 해당되는 걸 따라서 쓰게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이 아까 했던 진리표에 해당되는 대로 만들면 되는 거고 약속대로. 그 다음에 Q에서 P로 이렇게 해줘야 되는 Q가 sufficient condition이 되기 위한 P가 되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되기 위한 이럴 때 결과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Q에 해당되는 거 둘 다 true일 때는 둘 다 false일 때는 그 다음에는 나머지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값을 쓰면 되는 거니까 P, F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다면 또 하나 그래서 이와 같이 요거에 2라고 하는 인버스에 해당되는 결과 not P일 땐 not Q가 되기 위한 이런 임플리케이션 부분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not P가 되면 not Q가 되는 때 그 결과를 한번 산출해 보자. 그러면 요거죠. 이거하고 이거를 보면 되겠죠. 따라서 둘 다 false일 때는 true가 된다라고 했고 둘 다 true일 땐 그리고 뭐를 보면 되냐면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것만 보면 된다 했으니까 T하고 이렇게. 자, 마지막 여기 이와 같은 명제 컨트라파지티브라고 하는 대우 조건으로 나타냈을 때 결과를 보게 되면 not Q 이번은 이렇게 보면 되겠죠. 둘 다 false일 때, 둘 다 true일 때, 그리고 여기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거를 쓰면 된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걸 한번 확인해 보죠. 요거. P에서 Q로 갔을 때 해당되는 이와 같은 이제 그 합성 명제와 그 다음에 이 그다음에 요거죠.
그거를 비교해 보게 되면 동일한 어떤 결과를 나타내죠. 또 하나가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지만 낮 P에서 낮 Q로 가는 이런 합성 명제와 요거의 관계 이 두 가지가 그것도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게 되죠. 따라서 이 P에서 Q로 가는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한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갖다가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증명해도 되겠다 이거죠. 를 증명해도 된다. 증명으로 대신해도 된다. 자, 어떤 경우가 여기 포함되느냐라고 하는 거는 먼저 그 하나 예를 가지고 보여드린다면 이런 경우가 포함될 수 있겠다. n이 정수라고 가정할게요. n이 정수인 경우. 우리가 증명을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n제곱이라고 하는 어떤 결과가 있어요. n제곱이 짝수인 경우를 보게 되면 n도 짝수가 됨을 증명하라라고 하는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럼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n제곱이라고 하는 게 짝수니까 예를 들어서 16 그러면 그거에 대한 루트를 씌워서 제곱근을 씌워서 4 그다음에 뭐 3 다른 또 어떤 짝수 값을 찾아서 n제곱이 되는 뭐지 4라고 하는 값을 찾았더니 얘는 2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든 경우를 따져볼 수가 없죠. 그리고 제곱근을 구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다 이거죠. 그랬을 경우는 증명하기 위해서는 뭐를 이용하냐면 대우 관계를 이용한다. 관계를 갖다 적용하죠. 그래서 뭐냐면 이 부분이 뭐가 되냐면 P 부분이 될 테고 이 부분이 Q 부분이 될 테니까 Q에 해당되는 반대되는 거. 그러니까 짝수니까 결국은 홀수라고 하는 걸로 보면 되겠죠. 따라서 이와 같이 이걸 가지고 보면 된다. 응? P 이걸로 증명하면 되는 거죠. 이걸 증명하죠. 그래서 증명하기 위해서 증명을 여기서 다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증명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n이 홀수면 홀수인 경우 n제곱은 n제곱도 홀수가 됨을 증명하면 되겠죠. 증명하는 걸로 대신 바꿔서 하면 이 제곱근을 쓸 필요 없이 제곱을 구하는 걸로 증명하면 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증명은 나중에 사장 가서 얘기하겠지만 이렇게 증명하면 되겠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증명 예로서 대우라고 하는 이걸 활용하면 되겠다는 얘기. 자, 그렇다면 우리 책에서 보게 되면 P에서 Q라고 하는 이와 같은 저희 합성 명제를 이렇게 한번 자연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됐다라고 한번 나타내 보죠. 그래서 날씨가 맑아지면 소풍을 간다라고 하는 문제가 돼요. 이와 같은 이 자연어로 되어 있는 이런 명제를 이렇게 표현했다. 그래서 날씨가 맑아지면 이게 P가 되고 소풍을 간다가 Q가 된다. 이와 같은 관계가 되어 있는 걸 했을 때 요거에 해당되는 거에 반대되는 같이 컨버스 여기에 해당되는 걸 찾으라고 그런다면 자연어로는 어떻게 쓰면 되겠는지. 그렇다면 이건 이렇게 된 거는 이거는 자연어로 어떻게 표현될 것이냐. 자연어로 바꿨어라고 한다면 날씨가 맑아지면 그러면 숲을 간다. 근데 여기에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Q 부분이 먼저 와야 되겠죠. 그래서 소풍을 가면이 먼저 와야 되겠죠.
소풍을 가면 뭐가 되냐? 날씨가 맑아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좀 현실적으로는 좀 맞지가 않죠. 반대로 이런 경우는 제가 이제 사람들 중에 봤어요. 화장실 갈 때는 담배를 물고 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거꾸로 이 담배만 물면은 화장실 가는데 거꾸로 이제 그 뭐 화장실 가는 걸 반대로 하게 되면 담배를 물면 그 화장실 그러니까 뭐뭐 하고 싶으면 그 담배를 물고 화장실 간다. 근데 거꾸로 하게 되면 담배를 피게 되면 뭐 화장실 가고 싶다든지 거꾸로 바뀌는 수가 있죠. 뭐 그런 식의 경우는 있을 수 있는데 그 학습에 의해서 이런 경우는 좀 이제 맞지 않으니까 이걸 가지고 증명을 이렇게 바꿔서 이 여기라고 하는 걸로 바꿔서 이 증명할 수는 없겠다라는 것이 여기서도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죠. 자, 이라고 하는 관계로 표현하게 된다면 날씨가 맑아지면 소풍을 간다라고 하는 걸 자연 언어로 되어 있는 것 같다가 이렇게 이라고 하는 걸로 또는 이제 그 인버스라고 하는 걸로 표현하게 되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날씨가 맑아지지 않으면이 되는 거죠. 그러면 소풍을 가지 않는. 이걸로 자연 언어로 표현된 거를 이렇게 대신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도 보게 되면 날씨가 맑아지지 않으면 소풍 가지 않는다. 날씨가 맑지 않아도 소풍 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를 대신 증명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는다. 자, 이거는 대우에 해당되는 건데 이것도 이제 그 자연어로 바꾸기 때문에 조금 이상해요. 이거는 결론 부분이 소풍을 간다니까 여기는 낫을 붙여야 되니까 소풍을 가지 않으면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날씨가 맑아지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는 소풍을 반드시 가야지만 날씨가 맑아진다라고 하는 뜻에 함축하고 있는 결과가 된다. 이렇게 해서 이 증명하기 위해서는 대우라고 하는 걸 가지고 증명한다라고 하는 거고 자연 언어를 가지고 표현하게 되면 이런 식의 하나의 표현법이 얻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뭐 토톨로지니 무슨 명제니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요거에 대한 얘기 아주 빨리 하고 그다음에 추론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다음에 여기가 이 그 항진 또 항진이죠. 항진 명제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걸 토톨로지라고 그래요. 이건 진리값이 항상 참인 경우. 이런 명제를 갖다가 항진 명시다. 예를 든다면 어떤 경우가 항진 명제가 될 수 있냐면 P라고 하는 어떤 조건이 있다라고 하는 명제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요거와 P가 아닌 명제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를 갖다가 뭘로 하냐면 오화 조건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해도 만약에 맞는다고 치면 해도 맞고 안 해도 안 맞고 그런 경우에는 무조건 맞는다는 얘기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토톨러지라고 해요. 반면에 모순명제다라고 하는 말. 컨트라딕션. 이거는 진리값이 항상 거짓이 명제. P라고 하는 어떤 명제가 있는데 단순 명제가 있는데 그 단순 명제가 참이면서 또는 이렇게 둘 다 참이고 거짓이 동시에 될 수는 없죠.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는 이 모순 명제에 해당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건 하나의 예를 들어서 뭐 P가 뭔지 붙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그 용어가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추론에 대한 얘기 조금 하고 그리고 끝낼게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추론이라고 하는 것 중에 우리가 많이 접하는 것 중에 하나가 3단 논법 같은 경우가 있죠. 아까 얘기했듯이 소크라테스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 이런 거를 다루는 로직을 다루는 것 중에 하나가 추론이라고 하는 걸로 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거다. 그래서 추론을 알게 그래서 참인 명제가 있는데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명제가 참이 되도록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참인 명제가 하나가 있든 여러 개가 있든 간에 참인 명제들을 여기 갖다가 이용해서 또는 새로운 명제, 새로운 명제가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참이 되는 것을 유도하는 방법 이걸 갖다가 추론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추론에 보게 되면 우리가 많이 다루는 것 중에 하나가 이 3단 논법과 같은 경우가 여기에 포함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일단 종류를 보게 되면 추론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추론은 우리가 쓸만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그걸 갖다가 유효하다라고. 유효 추론이라고. 그다음 또 하나가 허위라고 하는. 이거 추측을 했는데 이거 추론을 했는데 결과가 이거는 거짓이야 라고 하는 걸로 판단되는 거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이 추론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앞선 것들은 이런 이제 명제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걸 갖다가 뭐라고 했냐면 이그 전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표현상으로는 이렇게 한다. 표현. 여러 개의 명제들이 있어요. 이게 참인 명제, P1이라고 하는 참인 명제가 있고 또 P2라고 하는 참인 명제가 있고 그래서 이 N개에 해당되는 참인 명제가 있다. 이게 주어진 명제. 이걸 전제 조건으로 쓴다라고 해서 promise. 용어들을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뭐를 얻냐면 새로운 명제에 해당되는 걸 찾아내는 거죠. 그 새로운 명제를 Q라고 부르죠. 이게 이것들을 쭉 이용해 가지고 이게 참이구나라는 걸로 알아내도록 하는 거 또는 만들어내는 거 이게 이 결론.
conclusion입니다. 그래서 promise로부터 결론을 찾아내는 거. 그 표기상은 어떻게 쓰냐? P1과 P2와 해서 PN이라고 하는 이런 전제 조건들로부터 뭐를 찾아낼 거냐면 Q라고 하는 걸 찾아내는데 추론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생긴 우리 한글의 모음 아자 같은 걸 이렇게 이용해서 나타낸다.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결과가 유효 추론일 수도 있고 허위 추론일 수도 있겠죠. 그때 유효할 때 쓸만한 거고 허위일 때는 그 추론은 폐기 처분해 버리면 되겠다. 자, 그럼 뭐가 유효하냐라고 하는 거죠. 유효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제목만 달았는데 여기는 이와 같은 걸 전제 조건 또는 명제 조건 이건 전제 조건 앞에다 더 붙이면 전제 명제들이다. 전제 명제들 그 다음에 결론 모두 참인 경우에 유효하다라는 그 외에는 다 뭐냐면 유효한 허위다라고 그러니까 추론이 잘못된 경우 예를 들어서 제그 자연 언어로 표현해도 되겠지만 자연 언어가 아니라 그냥 이런 어떤 이그 표기상으로 나타냈을 때 이게 유효한지 허위인지 추론을 한번 해보죠. P에서 Q로 이렇게 되는 어떤 관계 하나와 그 다음에 요거와 Q라고 하는 거로부터 이 두 가지에 해당되는 명제로부터 P라고 하는 명제를 했을 때 이렇게 추론을 했을 때 이게 유효하냐 아니면 거짓 허위냐라고 하는 걸로 한번 판단해 보자라고. 이게 유효인지 아닌지 허위인지에 대한 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뭐를 이용하냐면 진리표라고 하는 걸 이용한다. 그래서 이걸 풀기 위해서는 진리표를 이용하자. 진리표를 이용하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제라고 하는 명제 부분과 그다음에 결론 부분 모두 참여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P하고 Q라고 하는 단순 명제밖에 없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거로부터 나타낼 수 있는 참과 거짓의 이 가지수에 대한 걸 찾아보자. 그럼 P가 참일 경우, 그 다음에 Q도 참일 경우 이렇게 해서 두 가지에 해당되는 단순 명제가 있으니까 네 가지 케이스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가 T, FT, FF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케이스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볼 수 있겠다. 그럼 여기 Q는 그대로 있으니까 이 Q라고 하는 조건이 여기 있으니까 그대로 이거 그냥 활용하면 되겠고 이게 지금 아직까지 여기에 진리표의 표현이 안 됐으니까 이걸 하나 더 추가해 보자. 자, 이걸 추가하게 되면 둘 다 true일 적에는 둘 다 false일 때는 true. 나머지는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걸 쓴다라고.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요 조건일 때와 요 조건일 때 둘 다 true일 때를 한번 보자. 그러면 요게 true일 때와 요게 true일 때. 그리고 결론 부분이 이제 이게 결론 부분, conclusion 부분이 여기가 T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얻어지죠. 첫 번째 이거는 맞았다 이거죠. 두 번째 여기가 true일 때 여기 true일 때 보니까 여기는 false가 나왔죠. 따라서 이거는 true가 아니네. 따라서 이거는 뭐냐면 유효가 아님. 라고 하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여기에 false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걸로 이거는 허위
이 추론이다. 그래도 추론에 대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다른 것들을 다 다루기 전에 몇 가지 대표적인 것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대표적인 어떤 추론에 대한 법칙은 뭐가 있느냐? 이 추론이 제대로 돼야지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 추측이 제대로 됐다. 인정을 할 수.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긍정 법칙이다라는. 긍정 법칙에 의해서 추론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먼저 전제 조건이 P라고 하는 단순 명제가 참이고 그다음에 P에서 Q로의 그 어떤 이렇게 생긴 것도 이 그 명제가 Q가 됐을 때 Q가 나올 때 이와 같은 걸 긍정 법칙이다라는 이것도 하나의 저와 같은 진리표를 이용하게 되면 찾을 수가 있다. 두 번째는 부정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Q라고 하는 거에 낫을 취한 거와 이런 조건 하나의 명제를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T에서 Q로 이와 같이 함축됐을 때 또는 이제 그 이품과 같은 충분 조건이 됐을 때 P가 이때 제그 볼 수 있는 결론 또는 그 추론되는 그 진리는 이제 그 명제는 뭐가 되냐면 나피에 해당되는 거가 됩니다. 이제 갖다 부정법칙이라고 얘기해요. 이거다 우리가 많이 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P는 삼단법칙이다. 제일 많이 접하는 것 중에 우리가 요거가 되겠죠. P는 Q라고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사람은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랬더니 결론은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라고 하는 것처럼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의 거를 볼 수 있는 걸 3단 논법에 해당되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이런 방식에 해당되는 거가 이 추론의 하나의 방식인데 이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거 가지고 이 추론에 대한 얘기를 그냥 다양한 게 있겠죠 법칙이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거 3단 법칙, 3단 논법이 유효한지에 대한 걸 한번 예, 그 확인해 보자. 그 확인은 어떻게 하면 되냐? 이건 진리표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P와 Q와 R이라고 하는 단순 명제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그 단순 명제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우리가 그 결론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었다면 이제 그 소크라테스 얘기했듯이 그런 얘기들을 가지고 떠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질문을 하고 이런 경우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와 같은 관계. 따라서 이거는 P는 Q라고 하는 사람은 죽는다라고 하는 관계. 사람이라면 죽는다를 이렇게 표현을. 자연언어는 된 걸 이렇게 이 변수를 이용했다는 거지.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리고 따라서 이거는 P는 R이다. 라는 걸로 증명하기 위한 거. 세 개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죠. 따라서 이와 같이 P라고 하는 단순 명제, Q라고 하는 단순 명제, R이라고 하는 단순 명제가 있다. 이 세 개가 있으니까 여기에 가능한 종류는 몇 가지가 만들어질 수 있냐면 여기가 이게 참인 경우가 있고 폴스인 경우가 있죠. 이것도 참인 경우가 있고 폴스인 경우, 이것도 참인 경우, 폴스인 경우. 따라서 이에 세 종류의 입력수 또는 여기는 단순 명제 개수. 따라서 몇 가지가 가능하냐면 8가지가 가능합니다. 이거부터 시작해서 맨 아래 FFF까지. 네 개씩 짜볼게요. 그다음에 8가지에 해당되는 경우 케이스가 만들어지겠죠. 그 중에 하나가 끼는 후라고 하는 이런 과정에 대한 거 하나. 라고 한다면 이 줄하고 이 줄만 따져서 보면 될 거예요. 둘 다 추르면 T. 둘 다 추르니까 E. 이 같은 경우는 뒤에 것만 따져서 보면 된다라고 얘기했죠. 이것도 T. 이것도 T. 이거 똑같으면 T. 똑같으면 T. 두 번째 거는 Q는 R로 가는 거. Q면 R이다. 그래서 Q는 R로 가는 이와 같은 경우는 둘 다 추르면 이와 같은 경우는 뒤에 결론 부분에 대한 걸 가지고 보면 되죠. 여기도 T. 똑같으면 T. T. 여긴 F. 여기도 T. 똑같으면 마지막 T는 R로 가는 이와 같은 T하고 R 사이에 그 다음에 T하고 F니까 F. 똑같으면 T. 그 다음에 다르면 다르면 그러면 결론 부분 똑같으니까 T. 다르면 결론 부분에 같으면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이 두 가지가 뭐가 되냐면 전제 조건이죠. 전제. 그다음에 이게 결론 부분이죠. 그래서 결론 부분을 볼 때 뭐를 보냐면 이 두 가지가 참인 경우에 여기도 참이면 유효하다라고 본다. 둘 다 true인 경우를 보는 거죠. 이것도 true고 이것도 true인 경우에 여기가 true가 나와야지만 유효하다. true가 나왔네요. 아직까지는 유효하다. 여기도 둘 다 true. 그리고 결론 부분이 true가 나왔으니까 아직까지도 유효하죠. 여기도 따라서 다 이 전제 조건 중에 하나라도 true면 하나라도 true가 아니라 모두 다 true면 결론이 true가 나와서 이와 같이 이거는 판단론법의 유효하다라는 거죠. 이거는 유효. 이거 아니죠.
그거는 유효하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이뭐 추론이 가능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하고 추론 논리라고 하는 거에 대한 아주 간략한 예만 하고 끝낼게요. 그리고 이 아까 전 시간에 이제 그 녹화가 잘 안 된 거, 이뭐 부울대사하고 뭐 카르노 맵이라고 하는 케이만 뭐 그런 거 잘 안 됐죠.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컴퓨터 구조를 하던 아니면 이제 그 인공지능을 하던 뭘 하던 간에 우리는 간략화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얘기는 녹화가 잘 안 됐으니까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 그 지금까지 했던 거는 이 명제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만 했어요. 그래서 명제 논리에 대한 얘기만 같이 하면서 3단 논법까지 갔다 이거죠. 그리고 추론까지 갔다 이거죠. 이제는 뭘 하냐면 추론 논리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얘기만 조금 하고, 그러니까 수업 시작할 때 수로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했어요. 프레디케. 이게 수로 논리. 자, 이 명제라고 했을 때 아까 보게 되면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라고 했듯이 딱 결정이 난 거죠. 그런데 이 죽는다라고 하는 거가 이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그다음에 홍길동도 죽는다라고 해서 이 누군가에 대한 거가 빠져 있다는 얘기면 예를 들어서 고양이도 죽는다. 뭐 그런 식의 이름을 붙여가 그 거기에 대한 이 동물들에 대한 종류 또는 이제 이 생명체에 대한 것들을 얘기해 가지고 값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런 경우에 수로라고 얘기하는 걸 가지고 해서 주어에 해당되는 걸 좀 더 속성을 부여해 주는 거다. 그러니까 이 경우 어떤 경우냐 하면 특히 답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죠. 이런 변수가 포함됩니다. 또는 객체라고도 불러요. 오브젝트. 이런 객체에 있어서 참과 거짓이 거짓, 거짓의 판별이 달라지는 경우를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로 논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죽는다라고 한다면 그냥 딱 고정된 거죠. 주어라고 하는 거와 저희가 아니면 수어라고 하는 거와의 관계가 없어요. 그냥 다 결정돼 버린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 그 변수에 들어가는 값이 뭐냐에 따라서 이 결과가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한다. 즉 변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또는 거짓이 가능한 이런 경우를 갖다가 수로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이런 걸 갖을 때 뭘로 표현하냐면 아까처럼 자연 언어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와 같은 경우는 하나의 이 그 문장처럼 표현된 걸 갖다가 기호라고 하는 걸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보통 P의 X, 프레디킷이라고 하는 거니까 PX라고 하는 걸로 나타내고 이 X를 우리는 변수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게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일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를 이렇게 이거로 표시한다. 표시하는 예를 냈다. 예를 들어서 볼게요. 자, 이렇게 생긴 이거 하나의 그냥 이 그 방정식 같이 나왔지만 이거 그것도 명제다. 그 명제는 0이 나오기 위해서는 x 값에 따라서 달라지죠. 명제는 x 값에 따라.
x에 이 그 배당되는 값에 따라서 0이 되기도 하고 0이 아닐 수도 있어요. 따라서 0이 된다면 참, 0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거짓. 이렇게 되는 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수업 논리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x를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값을 여기다 대입해 봤더니 4, 마이너스 1 되면 마이너스 10. 그러니까 4 더하기 10, 마이너스 10. 그래서 0이 나오더라. 이때 이 경우는 뭐가 되냐면 요게 이와 같은 거가 결국은 참이 되죠. 참. 만약에 x에다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값을 넣었다. 그때 마이너스 1을 넣었더니 1, 여기는 마이너스 5, 여기는 6. 그래서 2라고 6을 더해서 7, 여기는 마이너스 5, 그러니까 2라고 하는 값이 나오더라. 0이 안 나오더라. 이게 0이 아니죠. 따라서 이 경우는 거짓. 이와 같은 게 이렇게 참과 거짓이 둘 다 값에 따라서 달라질 때 이런 걸 뭐라고 했냐면 수러 논리라고 얘기한다. 또는 수러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이런 수러 논리를 얘기할 적에 한없이 값을 다 제공할 수가 없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뭐 마이너스 2도 넣었다가 어떤 또 마이너스 3도 넣었다가 뭐 전체적인 모든 경우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어떤 범위를 정해야지만 할 필요성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로 논리를 다룰 적에는 꼭 뭐하고 같이 이 함께 다루게 되냐 하면 한정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퀀티파이어라고. 이 한정제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한계를 정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는 변수의 범위를 갖다가 이 설정해 주는 거죠. 이 범위 내에서만 참이 되는지 이 범위 내를 벗어나면 거짓이 될 것인지에 대한 거. 그래서 이 한정자는 종류가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종류는 두 가지밖에 없다. 이거 하나가 전체 한정자라고 하는 거하고 그래서 이걸 영어로 for all이라고 쓰고 for라고 하는 거는 뒤집어서 이렇게 F를 표현하고 all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건 그냥 생략하고 우리는 all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자. A자를 거꾸로 뒤집어 쓴 요거. 예를 든다면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 PX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이걸 갖다가 이렇게 썼다라고 가정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게 이 하나의 이제 명제가 되는데 그 명제에다가 어떤 범위를 제공하기 위해서 x 값이 뭐냐라고 하는 거. 그래서 모든 x에 대해서 이렇게 볼 것인지 어떤 x에 대해서 볼 것인지에 대한 걸 결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모든 x에 대해서 px 이렇게 하나의 예를 표현할 수 있겠다. 이거는 하나의 명제. 그다음에 그 명제가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변수 범위 이렇게. 두 번째 거는 존재라고 나타내는 전체가 아니라 일부분의 또는 한계 또는 일부분. 그래서 존재 한정자. 이거는 존재한다 그래서 there exists. exists. exists.
요거는 존재한다는 요거에 따라서 이라고 하는 거죠. 이걸 거꾸로 이렇게 말했었죠. 이걸 전체라고 하는 거를 쓰기 때문에 영어로는 토탈이라고 말을 안 쓰고 유니버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퀀티파이어, 한정량 퀀티파이어죠. 이건 존재하는 것 중에 이런 값, 요거 하나에 대해서, 또는 요런 거 몇 개에 대해서, 그래서 존재, existential. 내가 또 예를 든다면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px라고 하는 명제가 있는데 거기에 한정자는 x라고 하는 값에 해당되는 변수 값에 따른 거죠. 근데 여기는 변수가 어떤 값을 배당받아도 상관없겠다라고 하는데 여기는 특정한 값에 해당되는 것만 존재해서 이렇게 쓰게 되죠. 예를 들어서 하나 더 나간다면 이런 경우를 볼 수 있겠죠. x하고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이러한 거를 px 이런 이제 이 부등식에 해당되는 것 같다. px라고 하는 걸 이렇게 나타내 보죠. 이걸 px를 갖다가 대표해서 그냥 대괄호 안에 쓸게요. 이때 x의 범위를 뭘로 볼 거냐 이거죠. 모든 x로 본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써. 그럼 모든 x에서 이런 저희 요 명제가 참이냐 거짓이냐라고 했어요. 이거는 모든 x에 대해서 이게 참이 되죠. 반면에 x는 3이다라고 하는데 이때 이 변수에다 3이라고 하는 이런 명제가 x라고 하는 조건에 따른데 모든 x값 그러니까 이게 뭐지 정수든 실수든 간에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모든 x 여기가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정수 범위나라고 한다면 이게 1하고 3은 같을 수가 없죠. 따라서 이거는 거짓 명제가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은 경우에 대한 거를 가지고 이, 이 얘기하면서 이제 볼 수 있는 것들이 바로 한정제에 해당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걸로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만 한번 부여 뭐 증명까지는 아니고 요거만 한번 보도록 하죠. 어떤 이제 명제가 있는데 그 명제에 해당되는 한정자를 유니버설로 이렇게 했다라고 했죠. 자, 이렇게 된 거에 낫을 취했다라고 한다는 거는 의미가 뭐냐? 모든 경우에 대해서 이게 참이 되는 거는 아니다라는 뜻이죠. 이 얘기는 뭐하고 똑같냐 하면 이렇게 된 거하고 똑같다. 어떤 x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어떤 x가 존재해서 그 x에 대해서는 이 조건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 그래서 이건 이렇게 됩니다. 요거하고 똑같은 의미에 해당되는 걸로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모든 x에 대해서 이런 명제가 성립하는 건 아니다라고 한다는 얘기는 어떤 이 값이 존재해서 그 값을 넣어봐도 명제가 거짓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가 올이 아니라 이미 어떤 값 x라고 하는 걸로 나타냈다. 이거에 낫이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뭐하고 동일한 거냐 했죠. 어떤 값이 존재해서 P의 X라고 하는 이 명제가 참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 값을 넣어봤죠. 그러면 뭐냐면 모든 X에 대해서 이 명제값은
아, 된다는 얘기하고 동일한 얘기다. 보시면 되겠어요. 이걸 자연어라고 하는 걸로 표현해 보면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돼요. x라고 하는 어떤 그 변수 범위 이거는 학생은 이렇게 되는 걸로 명제 px는 x는 공부한다. 이렇게 생긴 이런 이제 이 조건일 때 이 한번 표현해 보자. 그럼 모든 학생은 공부한다. 자, 이걸 갖다가 이와 같이 이런 식의 어떤 표현법으로 바꿔서 쓴다 그러면 어떻게 바꿔서 쓰면 되겠냐. 모든 학생이니까 X가 학생이라 했죠. 학생, 모든 학생. 공부하는 거니까 공부하는 P의 X로 표현하겠으니까 이렇게 씁니다. 반면에 하나만 하고 끝낼게요. 공부하지 않는 학생도 있다. 그럼 모든 학생이 공부하는 건 아니고 일부 학생 중에는 공부를 할 시간이 없어서 이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못할 수도 있죠. 그런 경우도 있을 경우니까 그런 경우는 이렇게 되겠다. 이건 모든 학생이 공부하는 거니까 모든 학생이 공부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걸로 표현되는 거죠. 이 얘기는 뭐예요? 결국은 일부 학생은 공부할 수가 없다죠. 따라서 어떤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이 존재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학생이 존재해서 그 학생은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산적들은 무찔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악당들은 무찔러야 되기 때문에 공부할 시간이 없다. 그래서 PX가 아니다. 이거죠. 공부할 시간이 없는 학생이 있다. 그 학생이 누구냐? 홍길동이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이 2장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 범위 내에서 다루려고 하고 이 다음 시간에 녹화가 안 돼서 이 다음 시간에 제가 이 진리표에 대한 거라든지 아니면 이제 저번 때 카르노 맵이라고 하는 거 논리어를 안 배우셨으니까 그리고 컴퓨터 구조 수업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시간이 나고 환경이 된다면 실습도 하고 뭐 하면서 게이트들 가지고 해보면 좋긴 하겠지만 과목인지라 수학인지라 그런 거는 제가 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그래서 이론적인 내용 가지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없으면 수고하셨습니다.